비가 그친 아침, 검찰의 압수수색 차량은 소리 없이 민국당 건물 앞을 메웠다. 파란 경광등은 켜지지 않았지만 건물 유리벽에 반사된 회색 차체는 이미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차량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수사관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영장 봉투와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건물 안은 갑작스레 정적에 잠겼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로 굳은 손가락들이 멈췄고 복도에 걸린 당 로고는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다. 같은 시각 대한당 청사 로비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TV 화면 속 자막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입구 쪽으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고 그 빛 속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수경이었다. 정돈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러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느렸다. 로비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바닥에 대리석 무늬만을 따라 걸었다. 참고인 출석입니다. 짧은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수경은 신분증을 내밀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민국당 건물 안 수사관들은 이미 서버실과 회계팀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봉인 테이프가 서랍과 문 위에 붙었고 프린터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종이 냄새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뉴스는 하루 종일 같은 화면을 반복했다. 압수수색 차량, 출입문, 로비,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수경은 준비해둔 답변을 차분히 내놓았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질문이 범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 조서의 마지막 장에 사인이 들어가자 수사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사를 나설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로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경은 코트를 여미고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은 없었다. 예상보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편의점 옆 오래된 분식집이 붙어있는 골목. 영주는 이미 와 있었다. 벽에 기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수경이 다가오자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았어요? 영준의 첫 마디였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둘은 말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자는 말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골목 끝에 작은 술집 앞에 멈췄다. 불빛은 어두웠고 안은 조용했다. 자리에 앉고 나서야 수경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다. 영주는 잔을 내려놓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무서웠어요? 수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말을 정확히 할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잔 속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영준이 낮게 말했다. 고생했어요. 다음 날 오후 영준은 오랜만에 집으로 불려왔다. 거실은 변한 게 없었다. 광택이 남아있는 원목 테이블, 벽에 걸린 액자들,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장필재는 신문을 접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일 내 공이 컸다고 들었다. 영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시민단체로 옮겼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장필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늘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얼굴이었다.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 실무 경험은 없지만 그걸로 인권 변호사 쪽으로 나가보는 건 어때?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선은 분명했다. 정치 쪽에는 기웃거리지 말고,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자란 아들 역할만 해주면 돼. 장필재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히 말한 얼굴이었다. 영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쪽일 수도 있어요. 장필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신문을 다시 정리했다.
그건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단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가깝지.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론이었다. 영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늘 그랬다. 장필재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남아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그는 신문을 다시 펼치지 않았다. 시민단체. 그 단어를 떠올리자 장필재는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정치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쉽게 정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리. 그는 아들이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주는 늘 그랬다. 모르고 뛰어드는 쪽이 아니라 알면서도 가는 쪽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잘 자란 아들 역할. 그 말이 잔에 남은 물처럼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싫었던 건 아들이 쓸데없이 부서지는 모습이었다. 정치파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한 번 남은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영주는 아직 그 무게를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감당해보겠다는 얼굴이었을 것이다. 장필재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젊었을 때 자신 역시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맞고 싶었다. 아들이 집을 나선 뒤 장필재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다. 이미 영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아들은 자신보다 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발음이 이 세계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신문을 다시 펼치며 장필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아직은 돌이킬 수 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이 설계한 길로는.